한국 사람이 되는 과정이 달랐을 뿐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250만 이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 어제 정의당의 공식 입당식을 한 이자스민 전 의원의 말입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이름을 올리면서 이주민 출신으로는 첫 국회의원이 됐죠. 그 후에 이주민 권익을 위한 활동으로 응원도 받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따가운 눈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실상 모습이 안 보였는데 다시 여의도로 돌아온 이유는 뭔지, 그리고 그때 그 당이 아닌 정의당을 선택한 이유는 뭔지 이자스민 전 의원에게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로 직접 초대를 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아니, 처음 보도가 나고 나서 네. 지금까지 전화 몇 통이나 받으셨어요? 섭외 전화 저는 같은 거? 안 재봤어요. 전화기를 웬만하면은 저 멀리에 어마어마하게 왔다면서요. 그렇죠. 전화도 그렇고 문자도 그렇고 응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4년 동안 그 공백기가 와, 이게 뭐를 했길래 이렇게 수많은 전화가 오게 되는 건지. 예. 그 중에서 이제 뉴스쇼에 이렇게 와주신 거 일단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그렇게 매스컴과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어제도 입당식 했을 때 정말 그 전날에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걱정이요? 네, 걱정을 되게 많이 했던 이유가 이게 어떻게 더 그 어지러운 것에 다시 들어가서 이게 그 난장판에 내가 또 들어가게 됐네. 다시 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시 봐야 됐는지는 굉장히 걱정해서, 그래서 제 자신이 내가 이거 아직 더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아직까지 믿음이 가지를 않았었습니다. 그 정치판, 그 어지러운 곳에 내가 또 들어가게 됐구나 하면서 좀 걱정이 많이 걱정이 들었다는. 됐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지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걱정되고 고민되는 와중에 어떻게 다시 그 판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결정적인 계기는 뭡니까? 일단 우선은 현장에 다시 들어갔을 때, 국회에 있었을 때도 국회의원 신분 때 현장 보는 현장 볼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러죠? 그 상황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국회 임기 끝나고 나서 나왔을 때 있는 현장이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 4년 동안에 굉장히 추용하게 살았는데 사실상 다문 하나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슈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런 정책 변화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변 사람들도 이제 현장에 이주민이나 이민자 관련된 그 종사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누군가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심 의원님을 만나게 됐어요. 심상정 그러니까 대표. 생각도 하지 못했던 때에 전화를 하셨어요. 먼저 연락이 온 겁니까? 네. 뭐라고 하면서 설득을 하시던가요? 처음에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그냥 한번 오랜만이니까 한번 만나고, 그리고 옛날에 같이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그렇죠. 4년 2년 동안 환노위를 같이 했었거든요. 환경노동 위원을 같이 했었는데 우리 아들도 이주민 관련된 그런 단체에 지금 봉사를 하는데 지금 약간 얘기를 아드님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만 알고 만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3-4번이라는 거 이야기 있잖아요. 한 3번 정도 만나고 결국은 설득을 당하고 결정적으로 어느 말에? 일단은 가장 좋은 거 그건 것 같아요. 너가 하고 있는 일이 같이 하고는 싶다. 그거 같이 하면서 그게 혼자 두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함께 가겠다. 그 목소리를 위해 함께 가겠다. 그 목소리를 우리가 같이, 이자스민 의원님이 얘기를 했던, 전 의원님이 얘기를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연단을 만들어주고 마이크를 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혼자는 두지는 않을 것이다. 혼자 함께. 두지는 않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고민 끝에 결정. 네. 그렇지만 따가운 시선이 있는 건 아시죠? 그렇죠. 첫 번째는 새누리당 배지를 달았던 분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보수 정당의 이름으로 의원까지 지냈던 분이 지금 대표적인 진보 정당으로 가는 것, 극과 극 가는 거. 극과 극 가는 거 잘 아시네요. 맞아요. 극과 극 가는 거. 네. 철새 아니냐, 혹은 뭐 소신이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거냐, 뭐 그렇죠. 이런 따가운 이야기들.
늘 그때 2012년도 때 얘기를 했었지만 다문화나 이주민에 대한 이슈는 여야 할 것 없이 이렇게 얘기를 우리 사회에서 얘기를 해야 할 이슈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야 새로운 화두이다 보니까 계속 얘기를 해야 우리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고 안 좋은 정책을 이렇게 굳힐 수 있는 그렇게 해나갈 수 있으면 하는데 아예 그 이야기거리가 안 되면은 이슈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런 방법 그런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그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리고 그때 2012년도 때는 새누리당만 그 유일하게 저한테 그 제의를 했었습니다. 먼저 제의가 온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 와서 그냥 그때는 적극적이었던 거네. 영입할 때만 해도. 네네. 저희가 그때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주 여성 그 지방의원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예. 이 이력서를 각 당에서 냈었습니다. 이주 여성 지방의원 만들기 프로젝트.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까지는 아니었고 지방의원이라도 좀 2010년도에 프로젝트였었어요. 예. 근데 2010년도에 그런 제의도 왔었지만 그런 제의 왔을 때도 한나라당 당시였었어요. 예. 그리고 2012년 제의 왔을 때도 새누리당이었었죠. 그래서 다른 당은 아예 어떤 제의도 못 받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관심을 그럼 굉장히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이네 하고 그렇죠. 정말 그리고 함께할 의사가 있나 보다 하고 들어가신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새누리당이라는 당이 혁신, 쇄신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때였었죠. 있을 때였죠. 예.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네. 상황이 좀 다르던가요? 가장 어려웠던 거는 저 같은 사람 처음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 처음이다 보니까 예. 저한테는 좀 약간 다문화 관련된 정책들은 거의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의원님들께서 예를 들자면 이주민들의 문제가 생기면 이자스민한테 가라. 어허. 이자스민 의원실로 가라. 거기서 연락하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게가 제가 이거를 같이 국회의원은 혼자 해서 할 수가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발의를 할 때는 법안 발의를 할 때는 최소한의 10명, 9명의 공동 발의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는 할 수 없는데 막상 심지어 지역들에서도 이주민들에 가서 이런 문제 있습니다. 지역 의원님한테 말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저기 그렇게 했다고 그냥 이자스민 의원실한테 이자스민 의원님한테 가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까 거의. 혼자서 네. 좀 왕따되는 왕따되는 게보다 느낌? 혼자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많이들 안 예. 도와줬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래도 발의를 했을 때 아마 신문 기사에 나왔던 게 발의를 했을 때 발의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이제 도와주시는 그런 부분들도 예. 있고 뭐 공동 발의해 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지만 일단은 다문화나 이주민 관련된 의원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실이 많지 별로 않았다. 없다라는 그런 게 좀 어려웠고. 그렇죠. 그 당 안에서도 조금 이 도움이 처음처럼 적극적이진 않았어요. 새누리당 안에서. 거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아니 이주민 이력서를 관련. 받아줬으면 네. 관심이 있어서 받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의원마다 각각 자기의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있습니다. 특히 예. 지역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시고 예.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들 같은 경우 전부 다 자기 직능이 있다 보니까 그 예. 직능에 대해서 그 문인들 하는 일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가장 어려웠던 그리고 다문화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새로운 거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가장 많이 어려웠던 것을 그리고 아무래도 좀 약간 국민들의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예.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별칠 수가 없는 이유가 이렇게 좀 약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그러니까 뭐 이자스민 의원 나 돕고 싶어도 우리 지역구에서 반대 여론이 높아서 못 도와요. 뭐 좀 이해해요.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뒤로? 어쩔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안을 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시끄럽게 될 것 같은 법안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다음에 도와줄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우리 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당 의원님들한테 이제 부탁을 했을 때도 예, 그런 예.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2005년 9월 10월 국감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킨 한 번도 자리를 안 뜨고 지킨 네. 유일한 의원이 이자스민 당시 의원이었다고 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고 네네. 참 성실하게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한계 같은 걸 분명히 느꼈었단 말씀. 이렇게 뭐 국회에서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었지만
국민들의 눈초리도 그렇게 따뜻하진 않았던 것이 악플 많이 시달리셨죠. 그렇죠. 제일 상처가 된 건 뭡니까? 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는 댓글을 다 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는지, 왜 싫어하는지, 왜 이런 악플을 다는지는 다 읽으셨어요? 알기 위해서는 다 읽었었어요. 이게 왜냐면 저희 의원실 그 모든 사람들도 우리 그 정신에 안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읽지 마세요. 말리는데도. 예. 그래도 이게 왜 도대체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되니까요. 알아야 돼서 그게 웬만하면 다 읽었었습니다.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다른 이주민 여러분들도 읽게 되면은 너무 많은 상처들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블로그에서 들어오시는 분이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더 이상 블로그를 찾아갈 수가 없다. 블로그, 블로그 인터넷 이제, 블로그. 그렇게 하는데 더 이상 찾아갈 수가 없는 이유가 너무 댓글이 너무 안 좋은 악플이 너무 많아서 마음만 상처만 받고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응원하고 싶지만 이렇게는 찾아갈 수가 없겠다. 그래서 아예 우리가 그 댓글 기능을 없앴어요. 블로그를 했을 때. 그때 국회 2012년에 다른 이주민들까지도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게 가장 큰 문제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문화 2세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요일 날에 이모, 자스민 이모가 신문에 나와요. 인터넷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아이들의 얼굴에 굉장히 이게 되게 즐겁고 되게 자랑스러운 그런 표정을 짓는데, 애들아, 댓글을 누르지 마라. 제 속으로는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댓글을 누를까봐 이 아이들까지 상처를 받게 되면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그렇죠. 자스민 이모, 신문에 나왔어요. 이러는데. 저는 첫 번째는 같이 행복하고 같이 자랑스러워 했어야 되는데, 애들아. 댓글은 보지 마. 댓글을 누를까봐 거기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이제 그런 악플들 중에 뭐 진짜 이유 없는 막무가내 욕설도 있지만 그렇죠. 이유를 적은 악플들도 있었어요.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외국인 인권까지 우리가 챙겨야 하는가? 왜 이주민 심지어 불법 체류자의 자식까지 챙겨야 하는가? 왜 우리 세금으로? 왜 그런 법안을 이자스민 의원은 내는가?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렇죠.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을 내놨을 때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사실상으로는 굉장히 보편적인 법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유엔에서 그 아동 권리 갑자기 협약을 전부 다 가입을 했던 모든 국가가 이게 보편적인 그거거든. 그런 법인데 우리의 아동법에서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다만 시행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행할지는 그냥 우리가 가입하고 이게 미준하고 가입하고 미준을 했다라는 얘기만 했었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해야 할 건데 다만 이제 아이들을 위한 거잖아요. 아이들은 미등록자든 아니든 아이들의 권리를 모든 거 다 지켜야 되는 거고 이주민의 권리 우리의 그러니까 해외 재외 동포 여러분이 750만 명입니다. 해외에서 다 나가 계시는데 한국의 교민들이 750만 명에 다 해외 각각국에 나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인권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미국으로 이민 가서 그렇죠. 아이 낳으면 거기서 아이들이 혜택 보는 거 그렇죠. 요것이듯이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이주민들의 저도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교육을 시켜야 한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출생신고조차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출생신고도 못. 우리는 그럼 그 방법이 아이들이 없어요. 출생신고 못하면 결국 교육도 못 받는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럼 이 사회의 어떤 불황자가 없어요. 돼서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세요. 그러니까 학교를 제대로 못 받고 교육권을 제대로 못 찾고 이게 완전히 사회에 배제가 되는 그런 아이들 되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20년이 지나가 지금 20대가 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계속해서 방지를 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그러니까 불법 체류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 이게 아이들만큼은, 현실이라 막을 네. 대로 막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현실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 그렇죠. 아이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교육은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교육권 기본 권리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예. 우리 사회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앞으로 우리가 내야 할 이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설득이 안 됐던 건지 이런 예.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한 대부분 비판이 사람들은 많아요. 한번 이렇게 딱 이게 끝이면 그거만 계속 논리 꽂히면. 없이 예. 이제 그런가 하면 이자스민 전 의원 개인에 대한 사실은 루머들도 많았는데 그렇죠. 제일 좀 속상하고 답답했던 건 뭐예요? 사실은 이 국회의라는 게 정치판에 들었을 때는 뭐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정치를 시작을 하게 됐을 때 2012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 사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0.001%라도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으면 내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까지 피해를 받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가장 안타까웠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상으로는 근거 없는 그런 얘기 특히 이제 이미 10년 전에 떠나신 남편에 대한 그런 이야기 할 때 하고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프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책이 아닌 개인적으로 한 개인으로서 남편이 예.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그 부분을 가지고도 또 막 악의적인 네, 소문 같은 거 그렇습니다. 만드는 네. 뭐 이런 경우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말씀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뭐 요 얘기는 사실은 오늘 좋은 자리라서 이거를 꺼낼까 말까 제가 좀 고민했는데 막 문자도 들어와서 그냥 좀 한번 해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서 이제 우리랑은 학제가 좀 다른데 그렇죠. 그 의대, 네. 예, 필리핀 의대를 다니다가 결혼해서 한국으로 왔어요. 요 얘기를 네, 네. 방송에서 하셨던 부분. 방송에서 계속해서 나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해가 안 갔었던 부분은 예. 필리핀은 로스쿨 하는 제도 아시죠? 뭐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을 하고 예, 그다음에 예. 로스쿨에 옮기는 예.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이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의대를 간다고 했으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의대에 들어갑니다. 또 법대를 간다 그러면 바로 법대로 바로 가는 법대. 거고. 근데 저 로스쿨 개념이나 med스쿨 개념이에요. 필리핀에서는. 그래서 4년 정도의 과학 계열에 이렇게 과학 계열을 전공을 해서 4년 후에 이제 의대를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생물과학이라는 거는 그 학교에 제가 다녔던 학교에 의대가 아니지만 생물과학을 해야지만 의대를 전공을 가는 했던 거죠. 사람들은 의대로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전하고 비슷한 거군요. 네. 우리나라의 의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생물학을 해야 네. 그 전공을 가지고 의대를 가는 그렇습니다. 식. 예. 근데 그때 당시는 아니 의대도 없는 그런 학교에 예. 의대 한다고 의사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주 묻는 질문에 제가 다녔던 학교에 자주 묻는 질문 거기 명확하게 써 있거든요. 우리 학교에 생물학과를 전공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med스쿨로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여줘도 이렇게 믿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좀 자세하게 그때 설명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방송에서는 좀 건너뛰고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방송에서는 KBS 그렇게 안 했었죠. 그게 제가 정치 들어가서 그게 얘기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던 거였죠. 이게 왜 잘못했던 거지라는 예. 그런 생각도 있었던 거였죠.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우리와 학제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생긴 이런 오해 같은 것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주민 인권특위회 위원장직으로 그렇습니다. 시작을 네. 하시는데 네. 그럼 출마는 뭐 줄만은 아까는 아니고 어제 지금 아주 긴 하루를 보내다 보니까요. 오늘 어제인 거라고 연장설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특위 위원장의 일을 맡은 일을 다 하고 그 이후에 정말 정의당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뢰를 주신다면 그때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일이고 그 말고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또 가게 되면 그땐 비례가 아니라 진짜 지역구 출마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보통 각오가 아닌 게 필요한데 그냥 이제 당에서 이자스민 의원이 뛰어야겠다 혹은 당원들이 지지해서 가야겠다라고 하면은 준비는 돼 있습니까? 그런 준비는 일단은 그 4년 동안 하고 그 공백기가 다 그게 웬만하면 제가 해왔던 일은 똑같이 계속 해왔었지만 지역구라는 그런 개념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다른 하고 개념이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지 제 자신부터 먼저 가다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반반?
네. 제가 지역구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중에 이자스민 의원 지역구 출마로 이렇게 질문이 기사 나오니까 날까봐. 나중에 뭐 어떻게 설명을 할지 나도 이게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냥 모르겠다. 네, 주어진 일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다 정도로. 네, 그러면. 저는 사실 네. 그렇게만 준비를 하고 들어왔었습니다. 이주민 특별위원회라는 그런 목소리를 대고 싶어서 그런 네. 그러기 위해서 들어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아유. 한 30초 남았는데요. 저기 카메라 역시나 보시고. 역시나 여기에서 네. 말씀을 하시면 조심하세요. 김현수 네. 자, 카메라 보면서 우리 청취자들께 아직 뭐 이주민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분들도 많이 네. 계시고 뭐 네. 궁금한 것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계세요. 네. 네. 한마디 꼭 하고 싶은 말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정말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의 입장하고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우리 이주민의 입장을 생각을 해주시면 그렇게 어렵게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지금 계속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 명 밑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우리가 떨어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하고 있는 이 몫이라는 것이 감당하는 몫이라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민족 아무도 안 받아들여 이렇게선 살 수 없는 사회가 점점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 5%가 이주민들이 5%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인구의 정도 5%가 4에서 5% 정도 들어가지만 5% 정도를 바라보고 더 커질 있습니다. 거예요 아마.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은. 이게 우리가 다문화 사회 갈지 받아들일지 아닐지가 네. 그렇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우리와 어우러 살 수 그렇습니다. 있을까의 네. 해결을 책을 찾아야 된다. 그게 대안을 만들어야 지금 한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자스민 전 의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